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제가 조금 의미 있는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호주 이민성이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러니까 호주는 이제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가 회계연도거든요. 2020년 6월 30일까지 나온 지난 1년간의 통계 자료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이 조금 읽을 수 있으시면요, 앞으로 이민 흐름이 어떻게 될지, 사실 뭐 3년, 4년 후에 이민법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를 판단한다는 건 그건 어려워요. 뭐 10년 이상 이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걸 예측한다는 건 어렵고요. 다만 과거 10년, 과거 50년 정도의 이민 흐름이 어떻게 왔는지를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게 큰 줄기는 적어도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건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게 되거든요. 호토바기가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호주 유학 후 이민 3대 선택. 전공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 반드시 이 순서잖아요. 이 순서가 이런 흐름을 접목해서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방향성이 좀 보입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고요. 제가 부제로는 호주로 가장 이민 많이 온 나라 사람은 과연 어떤 나라 사람이 호주로 이민을 가장 많이 오는지, 호주로 가장 이민을 많이 한 직종, 어떤 직종으로 이민을 가장 지난 1년 동안 많이 했는지 이것도 같이 파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민성 통계 자료에서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고요. 19년부터 20년, 그러니까 19년 7월 1일부터 20년 6월 30일까지의 통계 자료, 따끈따끈한 통계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게 지난 10년간의 이민 쿼터예요. 그러니까 19만 명으로 계속 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쭉 19만 명 선을 유지하다가 2017년, 2018년 요 회계연도에 이제 19년 회계연도에 16만 명으로 쿼터를 줄였죠. 이게 사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요소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호주 경제적인 상황도 조금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한 건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쿼터는 16만 명이었는데 뭐 올 3월부터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이민 진행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영주권을 받은 개수는 14만 개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그래프는 조금 더 내려온 그런 형태가 되고요. 빨간 선이 기술 이민의 그 비중이고요. 초록색 선이 이제 가족 이민의 이제 비중인데 그 퍼센테이지 비중은 뭐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각 주 정부별로인데요. 역시 뉴사우스웨일즈하고 빅토리아, 퀸슬랜드가 인구도 많고 이민의 숫자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특이한 게 타스메니아를 한번 보십시오. 타스메니아를 보면 유독 파란색이 많죠. 이 파란색이 이제 기술 이민이고요. 퍼플색이 이제 가족 이민인데 이게 뭘 말하죠? 타스메니아는 유학 후 이민에 도전했던 학생들 상당수가 싱글이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고 그런 걸 조금 뽑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퀸슬랜드랑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타스메니아, ACT 요 주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유학 후 이민을 한다라고 하면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들 주의 흐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10년치 수치인데요. 아까 그래프 전체 19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주는 그래프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뉴사우스웨일즈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는 4만 6천 명 정도, 그 다음 4만 9천 명, 4만 7천 명, 쭉 5만 5천 명 올라가다가 그래프가 다시 다운됐으니까 이번 회계연도까지는 4만 4천 명으로 줄었죠. 이 흐름은 빅토리아나 퀸슬랜드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근데 유독 잘 보십시오. 타스메니아 한번 보십시오. 1200명, 1200명, 1100명, 1100명 가다가 갑자기 지난 회계연도 3200명, 이번에 6100명. 이건 뭘 의미할까요? 포화죠. 아직도 제게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좀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타스메니아가 영주권이 좀 잘 나온다 그러는데 저도 타스메니아 쪽으로 조금 가려고 합니다. 뒷북이죠. 뒷북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들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한번 보십시오. 2만 5천, 2만 9천, 3만 뭐 쭉 가다가 13,000, 12,000, 11,000.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예.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인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설, 산업 시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더라도 예, 앞으로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예, 다음 또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각 세부 주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지금 ACT 캔버라가 있는 ACT 주인데요. ACT 주에 한번 잘 보십시오. 전체 그 가족 이민을 빼고 기술 이민이 전체 3,000개가 좀 넘는데요. 예, 전부 다 190 비자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밑에 막대 그래프 보시면 막대 그래프에서도 이 파란색이 190 비자를 기술 이민인데 거의 그게 190을 수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캔버라로 간다는 거는 거의 190에 포커스를 두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흐름이. 예, 그 말은 캔버라라는 주정부는 190으로 대부분의 자기 주에서 필요한 인력을 뽑고 있다. 예,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캔버라로 간다라고 하면 역시 여러분도 190에 조금 더 포커스를, 물론 여러분이 어떤 전공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 판단해야 되겠지만 190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움직이는 분들이 캔버라주를 선택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가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타즈메니아 한번 보십시오. 네. 저렇게 1,000명 남짓 쭉 수년간을 이어오던 것이 갑자기 저렇게 6배씩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지난 뭐 7년 이상 계속 부족한 숫자로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호주도 각 주정부끼리는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한 2, 3년간은 이 타즈메니아는 케파보다 훨씬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반증이 뭐죠? 네. 여러분들이 유학 후 이민으로 만약에 타즈메니아로 간다? 학업 중 알바 찾기 굉장히 힘들죠. 예. 케파를 오버한 거 아니에요. 예. 훨씬 더 감당 가능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건 영주권 받은 숫자인데 영주권 받지 못한 그 이면에 수많은 도전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학생들 이메일 오면 제가 뭐 이렇게 상담을 해줄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남편하고 같이 가는데 자기가 이제 학업을 하고 남편은 일을 해서 자기 학비를 좀 서포트 한다? 그런데 영주권이 타즈메니아가 유리하다더라. 저 타즈메니아로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남편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남편이 알바를 해서 배우자의 학비를 서포트하기 굉장히 힘든 곳이 타즈메니아가 되는 거죠. 네. 심지어는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요. 이제 한참 피크가 작년 초였는데요. 작년 초만 해도요, 저희 학생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타즈메니아에서 방을 아파트 렌트하는 비용하고 멜번에서 아파트 렌트하는 비용하고 비슷하다. 이게 말이 돼요? 멜번 시드니는 호주의 가장 렌트비가 높은 대표적인 도시인데 그게 타즈메니아 섬하고 비교해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주 큰 정원이 있는 집을 렌트하는 건 물론 다를 수 있는데요. 주로 유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뭐 방 하나짜리 스튜디오라든지 방 2개짜리 조그마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유학생들이 무슨 저기 아주 학교랑 원거리에 있는 어코모데이션을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딱 그 요구하는 어떤 수요층이 있거든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만 가지고 단순 비교를 딱 했을 때는 그만큼 숙박 비용으로 나는 물가가 저렴하다고 타즈메니아를 갔더니 그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지역 선택에 학과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한번 볼게요. 네. 고용주 스폰서도 3,000명 가까이 되고 189 비자도 1,000명 넘고 리저널 491, 494 비자도 1,500명이 넘고 190 비자도 뭐 한 7, 800명 되고 전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고르게 지금 비자를 다 받아갔다는 건데 전체 토탈 숫자는 지난 몇 년간은 드라마틱하게 줄었죠. 네. 여러분들 느낌 어떠세요? 향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저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곤두박질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호주 정부가 지금 16만 명 쿼터잖아요. 이번 회계년도 저희 카페 호주유학 클럽에 올려놨잖아요. 네이버 카페 호주유학 클럽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거든요. 여전히 쿼터는 16만 명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이제 기술 이민보다는 가족 쪽에 배정을 조금 더 많이 하긴 했는데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 전체 쿼터 16만 명을 줄지는 않았어요. 그건 그대로 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인구가 필요합니다. 그 인구를 유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이 이민자들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쿼터의 이민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줄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뭐 내피셜이 아니고 중론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렇게 수년간에 낮아졌다라는 거는 이건 곡선이 다시 올라갈 개연성이 다분히 있는 거죠. 타즈메니아하고 반대로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지난 1년 동안 호주로 가장 이민 많이 온 나라 사람은 어디냐? 예. 인도 사람이 제일 많이 왔네요. 그죠? 인도 사람들이 특히 IT 분야에 언어적으로도 우리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우리보다 평균적으로 영어를 좀 더 잘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많고요. 세 번째가 이제 영국이고요. 영국도 꽤 많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잘 못 보셔서 그렇지 여전히 영국도 강세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취업 이민으로 연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네, 학업을 꼭 안 해도 얘네들이 영국에서 웬만큼 학업했다라고 하면 상당수 뭐 공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영국하고 호주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꼭 호주에서 다시 공부 안 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들이 조금 열려 있는 게 있어요. 물론 다 점수 이민은 똑같이 점수 따져야 되고 취업 이민도 다 따져야 되겠지만 영어에 전혀 문제가 없는 입장이면 취업 이민도 월등히 유리하고 점수제 이민도 우리 8.0 받으려고 얼마나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게 다 뭐 어렵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니까 유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이 필리핀, 베트남,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남아공, 미국 뭐 이렇게 가네요. 남아공도 은근히 많은데요. 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남아공 참 많았거든요. 제가 사는 시드니 북쪽 혼스비에도 보면 남아공에서 이렇게 이민 온, 그러니까 주로 백인이에요. 남아공이 이제 백인들이 살기에는 점점점 팍팍해지니까 대안으로 호주를 조금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홈스테이 저희 학생이 이제 호주에 새롭게 와서 제가 홈스테이 배정을 받아서 그 혼수비 인근에 이제 홈스테이 가정에 갔더니 요하네스버그에서 이렇게 온 가족들이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쭉 얘기하면서 물어보니까 그 일대에 남아공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이렇게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하나 이 그래프에서는 재미난 게 네팔하고 뉴질랜드를 보십시오. 네. 뉴질랜드는 좀 뭐 호주 옆이니까 좀 특수한 경우라고 치고요. 네팔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기술 이민이 대부분이죠. 가족들이 같이 오는 이민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네팔 학생들은 대부분 싱글 학생들이 호주에 와서 도전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네팔 한번 보십시오. 확실히 이제 기술 이민이고요. 나중에 뭐 동방 가족을 다시 뭐 이민 초청을 해온다든지 하는 숫자들은 좀 많이 적고요. 베트남이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또 가족이 항상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좀 더 강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 10년간의 이민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제일 위에가 이제 서던 아시아니까 뭐 인도, 네팔, 파키스탄 뭐 이런 쪽이죠. 꾸준히 증가해서 30%대 가까이 이렇게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데 중국은 뭐 15% 정도 선에서 이렇게 쭉 움직이고 있고요. 자, 세 번째가 영국이었는데 이 영국이 드라마틱하게 지금 약간 검정색으로 보이는 드라마틱하게 줄여서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와 가지고 뭐 기껏해야 뭐 7%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요. 야, 호주에서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앞으로 점점점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이 좀 커지겠구나. 지금까지는 뭐 주류 사회가 백인 사회고 이건 한동안은 계속 뭐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조금씩은 우리 이민자들이 좀 더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대표적으로 뭐 미디어라든지 뭐 법 분야라든지 뭐 이런 분야들은 정치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아직까지 이민자들이 참 진출하기 좀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이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들한테도 충분히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제일 마지막에 노란색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사람은 과거에는 호주에 뭐 굳이 꼭 영주권 안 받아도 호주에서 영주권자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뉴질랜드 직업을 가진 성인 남녀의 4분의 1, 뉴질랜드 사람의 약 4분의 1이 호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로 호주 사람이 뉴질랜드 가는 숫자는 훨씬 적은데요. 물론 두 나라 인구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요. 그만큼 호주 경제, 뉴질랜드 경제는 호주 경제의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약간 뉴질랜드하고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선을 그으려고 하는 정책들이 한 3년 전에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사람도 영주권을 이제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숫자가 제로 상태에서 갑자기 뉴질랜드가 이렇게 좀 점프를 하게 된 거고요. 자, 이 그래프는 5년 단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태생을 5년 단위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 여전히 이건 이제 오래전에 이민 온 그러니까 뭐 30년 전에 이민 온 사람도 아직 호주에 살고 있잖아요. 영국에서 이민 온 사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호주 숫자로 본다 그러면 여전히 영국이 가장 많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인도는 상당히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뭐 영국계 이민자의 나라의 색깔이라는 거는 쉽게 지워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충분히 우리의 설 자리는 좀 더 넓어진다고 보고요. 그 사실은 우리가 보통 동남아 여행 가서 뭐 만나는 그런 분들하고 호주 안에 있는 또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뭐 평범한 사람들 중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나이, 뭐 영어, 뭐 자금력 이런 거에 큰 문제가 없고 한다 그러면 호주 이민에 도전해 볼 수 있지만 동남아에 계신 분들이 호주 이민에 도전한다는 거는 저희도 간간히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학생들 수속을 하거든요. 진짜 뭐 사돈의 8촌까지 자금을 다 끌어가지고 장고증명을 해야 되고 막 이렇습니다. 평범한 분이 오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럼 직종을 한번 볼게요. 호주에 가장 이민을 많이 한 직종, 지난 1년 동안.